안녕하세요, 신혜필입니다. 아니 10월부터 극장에 재밌는 영화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개봉하는 거야? 재개봉도 재개봉이지만 뭔가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영화들이 이렇게 하반기 우르르르 물어 터지는 것 같아가지고 금요일에는 넷플릭스에 프랑켄슈타인 올라오지. 아 너무 바빠. 부고니아는 제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때 먼저 이제 보게 되었는데 심지어 장준환 감독님 GV로 지구를 지켜라와 비교해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그것도 다시 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식 개봉하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가셔서 비교하면서 보시는 맛도 쏠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리뷰도 살짝 그런 쪽으로 뭔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두 원작과 리메이크작을 비교해서. 그럼 시놉시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How can you tell she's an alien? Well, the signs are obvious. 사실 제가 느끼기로는 원작 지구를 지켜라와 거의 유사한 느낌 아닙니까? 캐릭터 일부 특성이라든지 관계 같은 거를 조금 제외하면 거의 원작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근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요르고스 란티모스라는 굉장히 자기의 색깔이 또 확 튀는 감독이 만든 작품인데 아예 똑같냐? 아 그러면 조금 아쉬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깔이 완전 전 다르다고 느껴져가지고 어떤 이런 전반적인 컨셉은 그대로 깔고 가되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그 특유의 덕후력과 변태력으로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드한 모드로 바꾼 저는 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원작을 보고 가셔도 재밌고 안 보고 가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일부 리메이크작 중에는 이제 원작을 안 보고 가면 조금 이제 뭉탕한 느낌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저는 이번 작품은 원작의 어떤 최대한 모든 것을 쪽쪽 빨아먹어서 본인 스타일로 아예 바꾼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 영화의 결말도 어떻게 보면 좀 반전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아예 모르고 그냥 원작도 안 보고 가서 그냥 충격을 딱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근데 저는 원작을 보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컨셉이나 주제는 동일한데 그거를 그리는 화술이 아예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화법이 달라가지고 굳이 따지자면 좀 더 막 마음이 막 울렁울렁해지고 되게 벅차오르고 막 눈물이 좀 고일 것 같은 이런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작을 보고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 이야기의 자체의 어떤 스릴이라든지 충격이라든지 사회 풍자 뭐 이런 조금 더 냉철하고 딱딱한 느낌을 즐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부고니아부터 보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장준환 감독님의 원작 지구를 지켜라, 신하균 배우의 주연의 지구를 지켜라는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코믹한 살짝 느낌에서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 뭔지 모를 아기자기한 말랑말랑한 귀여운 괴짜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극이 진행될수록 점점점 무거워지고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더 뭔가 큰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헉 치고 오는 충격이 있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약간 엽떡처럼 그러니까 분량이 매운데 약간 달콤한 맛이 있으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거 먹을만한데 하다가 나중에 매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매콤달콤한 영화들의 매력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되게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지만은 어느 상황에 처했는지 깨닫는 게 조금 늦게 된다는 것. 그래서 충격이 더욱더 강하게 와닿는다는 것. 왜 이렇게 주변이 진창이 되어 있지? 그만큼 더 기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여운이 조금 크게 남는다 이런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부고니아는 그 성주 블랙면 여러분 드셔보셨나요? 진짜 생 고춧가루 풋내가 느껴지는 진짜 목에 탁 박히는 칼칼함이에요. 그냥 한 입 먹자마자 어우 매워 이게 절로 나와요. 그 정도의 느낌? 일단 그 주연 배우분도 너무 무섭게 생기시지 않았나요? 이분 눈에 이 광기가 보이시나요? 신하균 배우의 광기는 약간 이 야채콩야 같은 광기였다면 이분은 진짜 그냥 누가 봐도 광기인 광기. 그 귀여운 것도 귀여운 건데 작품 전반적으로 유머가 좀 덜 느껴졌어요, 원작에 비해서. 이 영화를 보는 동안 이제 제가 원작을 보지 않았다면 엄청 쫄아서 봤을 것 같아요. 대체 이 이야기는 뭘 말하고자 하려는 거지? 너무 무서워서 두근두근 하면서 봤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컨셉이나 주제는 비슷한데
이쪽은 조금 달달하고 유머 있고 귀여운데 말아주다가 마지막에 빵 터트리는 방식이라면 얘는 처음부터 엄청 힘주고 끝까지 그 톤을 유지해가면서 나를 잡아먹으려는 듯이. 부고니아는 어쨌든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작정하고 말아주는 그 덕후력이 확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감독도 이 영화가 좋으니까 이렇게 뭔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조금 설레발 수도 있는데 부고니아를 보니까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지구를 지켜라를 어떤 포인트에 확 매력을 느꼈는지가 와닿았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은 요르고스 란티모스 하면은 어떤 느낌부터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걸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데 특유의 되게 광각 카메라를 광각으로 담은 듯하고 이렇게 한번 슝슝 왔다 갔다 하는 이 특유의 촬영 방식 있잖아요. 이번 영화도 역시 그런 오묘한 감성이 잘 살아있는 씬들이 많았던 것 같고 이 영화는 뭔가 제가 느끼기에 관객들을 잡아먹으려는 것처럼 되게 적대적으로 뭔가 그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야기 구조가 디데이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이 외계인을 부르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제 특정 장면으로 땅땅땅땅 구분해서 보여주는데 그때마다 진짜 사운드로 나를 막 때려주거든. 진짜 나를 그냥 때려. 근데 그게 되게 불쾌한데 되게 좋았어. 되게 이 영화의 전반적인 톤과 잘 어울려서 그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 타이밍에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거의 뮤즈라고 불릴 수 있는 엠마 스톤이 나오잖아요. 원작의 강사장, 백윤식 배우가 연기했던 강사장 캐릭터가 굳이 젊은 여성 엠마 스톤으로 이제 바꿨어야 됐냐. 왜냐면 건장한 성인 남성 2명이 뭐 아무 때 납치시켜다가 머리 빡빡 깎고 막 그런 고문 같은 짓을 막 그려내기 때문에 지구를 지켜라 컨셉을 모르는 사람이 이 영화를 보면 되게 오해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왜 엠마 스톤이 했어야 됐냐? 왜 굳이 그거를 여성이 했어야 됐냐? 심지어 지구를 지켜라에서는 그 듀오 중에 한 명은 황정민 배우가 되게 그 당시에 막 머리 이렇게 따가지고 오빠 이런 되게 귀여운 캐릭터니까 훨씬 더 그런 엄한 느낌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너무 두 분 다 좀 무섭고 퀭하게 생기신 분들이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더 공포스러운 엄한 느낌이 더 강조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했어야 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강사장 캐릭터가 처음에는 막무가내로 납치당한 피해자처럼 묘사가 되지만 나중에 갈수록 존재감이 엄청 확장되잖아요. 그 아우라를 젊은 여성으로 보이게 하면은 더 멋있는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고니아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엠마 스톤이 연기를 너무 잘하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까지 봤던 엠마 스톤 연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런 정도의 어떤 이미지와 아우라를 엠마 스톤이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 카리스마가 진짜 확 느껴졌어요. 특히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영화에 나오면서부터 이제 점점 그런 어떤 카리스마라든지 어떤 기괴한 독보적인 이미지를 조금 더 많이 쌓아가긴 했는데 이번 작품에서 뭔가 진짜 한 방 제대로 보여줬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마지막은 한번 어쩔 수 없이 그 이야기의 엔딩 부분, 결말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스포를 섞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한번 지구를 지켜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쨌든 관객으로서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묘한 부분은 왜 저 주인공 듀오는 저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저 사람이 외계인이며 저 사람을 어떻게 조져야 지구가 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 영화에서 막 그걸 막 멋있게 막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 그게 되게 개소리처럼 나오잖아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그거를 보고 있으면 아, 저 주인공 캐릭터 애들이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사장이라는 캐릭터가 막판에 사실상 그게 진실이었다. 두둥탁! 사실은 정말 저 새끼는 외계인이 맞았고 주인공 듀오가 그거를 힘을 합쳐서 구해내려고 했던 것이 맞다라는 반전이 나올 때의 충격은 사실 저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그렇게 약간 뭔가 제정신이 아니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준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판에 강사장 캐릭터가 막 이상한 코스튬하고 막 랄랄랄랄랄 이렇게 대화하면서 지구를 폭파시키는 결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병구가 강사장을 외계인을 잡아서 납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회가 그를 이제까지 얼마나 몰아붙였는지를 그린 이야기 자체에서 더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크레딧 엔딩을 보면은 이 영화도 사실 그
부분을 조금 더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피해자 병구를 그렇게 몰아세우고 지켜주지 않았던 인간들이 드글드글한 그런 못된 본성으로 드글거리는 이 인간이 가득한 지구를 없애버리는 게 맞다. 이럴 바엔 없애는 게 맞고 뭐 이게 진짜 사실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몰라도 병구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런 지구는 그냥 없어지는 게 나아. 지구를 지킬 필요 없어. 엄마가 없어진 지구는 그냥 이렇게 없애져 버려라 라고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서사잖아요. 진짜 강 사장이 외계인이든 아니든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혹한 사회를 그려내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었나라고 봤는데 부고니아는 진짜 그게 애매했다고 느껴지는 게 이 주인공 캐릭터도 어떻게 보면 병구랑 상황이 대부분 거의 똑같잖아요. 엄마가 아프시고 엄마가 아팠던 거는 그런 대기업의 실험에 참여했다가 좀 뭔가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막 떠다니고 막 그래서 그 CEO를 잡아다가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컨셉은 똑같은데 되게 가슴 촉촉해지고 되게 눈물 고이게 만드는 감성이 더 잘 살진 않았던 것 같아. 오히려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기묘한 컨셉이 더 강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엠마 스톤 진짜 외계인이었어? 이게 뭔가 더 거기서 두둥하고 충격이 오면서 심지어 그 외계로 가는 그 설정부터도 막 폭탄이 터져가지고 막 찢겨져서 죽고 막 이런 어떤 피칠갑이 되는 그런 거를 더 우리한테 눈으로 때려 박아주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어떤 그런 슬픈 감성을 느낄 새도 없어. 좀 더 냉철하고 과감하게 그 컨셉을 확 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막판에 가니까 엠마 스톤의 존재감이 더 확 부각되었고 아 이제까지 이 구조에서 저 엠마 스톤 캐릭터가 가지고 있었던 역할이 내 생각보다 훨씬 컸구나. 그래서 작품의 그런 그 두 포인트들이 정말 각각 다른데 각각 재밌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부고니아 저는 참 재밌게 봤었고 궁금하긴 해요. 원작 팬분들이 본 부고니아는 어땠을지 아니 그냥 저처럼 그냥 두 작품 다 재밌게 보신 분들이 있었다면 어떤 작품이 그래도 그나마 취향인지 아니면 부고니아만 생 처음으로 보신 분들은 이 작품이 어땠는지의 감상도 궁금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니까 계속 고민되네. 나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은데 난 둘 중에 그래도 뭐가 조금이라도 1%라도 더 내 취향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근데 또 이제 마지막으로 선배님들에게 이제 해석과 관련해서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제 제가 궁금했었던 부분은 어머님이 그 대기업 실험의 부작용으로 막 이렇게 떠다니는? 그러니까 하늘에 둥둥 뜨는 걸로 묘사가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선배님들께서 한번 저에게 또 가르침을 주시면 제가 잘 씹어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바쁘다 바빠. 안녕. 행복해.